자, 부가가치세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 먼저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세 특징이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비하면서 붙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거래세다. 이게 이제 유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유통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는 그런 그 효과를 갖고 있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세라고 그랬는데요. 이 국세는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대한민국에 유통을 하는 그런 부분에 붙는 10%의 세금이다 보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럼 국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직접 걷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국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세다라고 하는 거와 직접세가 있는데, 자, 직접세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요. 내 소득을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그런 부분은 직접세인데, 반면에 간접세는 내가 얻은 소득을 남이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세자는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슈퍼에 가서 음료수 한 병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음료수는 재화잖아요. 그래서 재화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나는 음료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가세 10%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죠. 그러면 부담을 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하지만 이 10%를 저한테 걷어서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슈퍼 주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걷어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슈퍼 주인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자, 진호는 뭐예요? 음료수 마시면서 부가세를 낸 거죠.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소비자다. 그러면 이렇게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간접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이 역진세인 물세다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잘 사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잖아요. 누진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못 사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똑같아요. 10%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슈퍼에 갔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0%의 부가세를 내고서 물건을 사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진세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돼줘야 되는데 똑같이 10%다 이런 얘기예요. 적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역진세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단계의 세액을 공제받는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소비지국의 과세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에 관련돼서 잠깐 보면 대한민국은 10%잖아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7%, 뭐 많게는 13%뭐 이렇게 전 세계가 각각의 부가가치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그런 세금을 소비지국의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하고 다르게 초과 누진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0% 이렇게 붙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일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슈퍼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는 영리 유무, 내가 이익이 있던 없던 불구하고 이런 얘기요. 그럼 만약에 비영리 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뭐 국가나 정부도 우리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됩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리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한다. 재화라는 게 뭐예요? 팔아서 돈 되는 것을 재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게 뭐야? 내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고자 또 이익이 없더라도 이렇게 공급하는 자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과세사업자는요, 세금을 내는 사업자잖아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자, 여기서 이 간이과세자는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4,800만 원 이상이면서 1억 4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이과세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서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람은 세금 개선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4,800 미만인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과세자도 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면세사업자도 우리가 재화를 갖다가 어때요?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고스란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원가에 반영이 되고 원가는 상승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액이 없잖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영리 유무를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게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나 뭐 집기비품 같은 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게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지만 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 전이라도 먼저 오게 된다면 우리가 게시점 등록도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이 둘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게시 우리가 과세기간 게시일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1기서부터 혜택을 보고 싶다. 그럼 1월 1일서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1기가 예정신고가. 그럼 언제? 게시일 20일 전이니까 직전 연도 12월 10일까지는 우리가 이 사업자 단위로 신고를 해야 다음 연도 1기 예정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자 미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가선세부터요. 미등록 가선세 공고가액의 1%가 붙으니까 그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 안 내려고 잔머리 쓰다가 오히려 더 더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 정정이라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만약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때는 이거는 사업자 등록의 정정이 아니죠.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거 대표자 변경을 할 때는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험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라든지 대표자 변경, 이런 사업장 이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1기와 2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해서 과세 기간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2기는 7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는데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구성해서 나눠진다.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 신고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는 4월 1일서부터 25일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확정 예정, 확정 예정. 그 신고 기간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 과세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폐업자인 경우에는요. 개시일서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는 언제 하느냐? 2월 25일이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폐업일이 2월 22일 날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2월의 다음 달은 3월 달이잖아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회계처리죠. 회계처리. 그래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시면 매입하는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와요. 왜 사오죠? 비싸게, 자,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가세를 사올 때 매출하는 사람한테 야, 나 대신 네가 대신 부가세 신고해줘. 그래서 부가세 대신 지급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매출하는 사람아, 나 대신 부가세 대신 신고해줘. 그래서 이거를 부가세 대지급금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개정과목을 썼다고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줄여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입시 주면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매출시 받으면 잠시 맡아둔 돈이라는 개념이 예수금이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짜리 1월 3일날 상품을 샀잖아요. 근데 2월 4일날 상품을 40만원에 팔았습니다.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통을 하면서 내가 뭐를 받죠? 마진을 챙겼잖아요. 30만원. 그거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납부를 할 때에 있어서 1기 예정의 종료일에는 항상 이렇게 역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금이 대변에 있는 게 차변에 오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대급금이 대변에 가겠죠. 그래서 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뜻은 매출세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대급금이라는 얘기는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게 되면 바로 납부세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을 우리는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액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1기 예정 종료일에 미지급 세금을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것은 언제 신고 납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4월 25일 날 신고 납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 하시고 실무에서 우리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딩할 때는 반드시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천세무서다 그럼 부천세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세금 같은 경우는 현금 납부가 기준이에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현금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지 해볼까요? 자,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건데요.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가 있냐면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주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납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 부가세 신고는 각각 하는 거예요. 다만 뭐만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모아가지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주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좋겠어요? 어떤 사업장은 환급을 받는 데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납부라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한꺼번에 신고하니까 우리가 자금을 여력을 우리가 이제 남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납부세액에서 환급은 빼고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어때요?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혜택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자들 인가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업자의 신고와 납부하는 것을 본점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왜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지점들아 니네들은 장사만 해. 요리하고 장사만 해. 모든 신고와 납부는 본점에서 해줄게. 이게 바로 사업자 단위과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서부터 시작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주사업장에서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업자 단위과세입니다. 그럼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단위과세를 신청하려면 제가 뭐라 했어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내가 주사업장으로 할 것이냐 사업자 단위로 할 것이냐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장의 범위는요. 제조업인 경우 당연히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것이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나 건설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지지가 되겠고요. 임대업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등기부상의 소지지. 무인자동 판매기는요. 업무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의 여부에서 보시게 되면 직매장, 직접 본사가 매장을 차려서 장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화를 공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사업장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하치장 같은 경우는 보관하는 장소예요. 이 때문에 이것은 보관하는 것이지 재화를 공급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임시사업장도요, 우리가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사업장에서도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장으로 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부가가치세 공부했는데 좀 어려웠었나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